안녕하세요. 헬스톡톡 박소정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특히 무릎은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신체의 온 무게를 지탱하고 또 걷거나 뛸 때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2019년 296만 8,567명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심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평소 조깅을 즐기는 40대 여성 이경숙 씨. 매일 아침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취미생활로 10년 전부터 붓글씨도 써오고 있습니다. 먹을 갈고 정성 들여 붓글씨를 쓰는 몇 시간 동안 단정한 자세로 양반다리를 하는데요. 이 같은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그녀에게 몇 해 전부터 무릎 쪽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깅을 즐기고 양반다리를 한 상태로 붓글씨도 썼는데요. 하지만 최근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방심하다가는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죠.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헬스톡톡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색다르게 야외에서 원장님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 보니까 공원 조성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곳이 좀 어떤 곳인지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의 옥상 정원인데요. 저희 옥상 정원 이름이 치유 정원이에요. 치유 정원이요. 네.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이제 어떤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네. 가끔 나와 산책하고 네. 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몇 차례 리뉴얼을 하면서 지금 정말요? 이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튜디오, 야외 스튜디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저도 촬영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예.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극심한 통증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네. 삶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네. 기본은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달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절염 하니까 네. 염증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염증이 주된 게 아니고 그 관절 연골이 달아져서 그 연골 부스러들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염증이 2차적으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관절 연골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뼈 위에 이거는 이제 모델은 뼈만 네네네. 있는데 이 속에 물렁뼈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닳아지면은 이제 그것들이 시초가 네. 돼서 나중에 주변에 이제 염증들을 일으켜서 통증도 일으키고 보형도 곤란을 일으키고 그런 게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연골이 조금 이렇게 닳아지기 시작해서 네. 좀 진행이 되는데 이 모델로 한번 설명을 네. 좋습니다. 해드리면은 관절 연골이 이렇게 매끄럽게 하얗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운 건데 이거는 네. 유리면처럼 매끄럽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관절에 얇은 막인 거네요. 한 2 내지 3mm 두께 정도 네네네. 됩니다. 이게 이제 관절 속에는 관절액이 이렇게 좀 약간 미끈미끈한 네. 관절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직일 때 좀 윤활 작용을 하면서 네. 몇십 년을 써도 원래 네. 탈이 안 생기도록 네.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여기 한 연골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조금씩 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은 조금 더 달아지죠. 그 연골에 상처가 난 게 네, 상처가 나면 달아지기 보이네요.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거 이제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관절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옆에 이런 모델처럼 네. 이렇게 인공관절로 바꿔주게 되는 아. 거죠.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네.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한국적으로 볼 때 이제 뭐 1, 2, 3, 4단계로 네, 네, 네. 1단계는 거의 관절 강적이 이렇게
위아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연골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간격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엑스레이상에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연골끼리 만나고 연골은 네. 엑스레이 안 보이니까 네네네. 이런 간격이 있다가 네. 연골 간격이 이렇게 50% 미만 이렇게 달아지면 네. 1기, 50 이상 달아지면 아, 2기, 네네. 3기, 네. 4기는 완전히 달아져가지고 닫아졌을 때요. 엑스레이 찍으면 딱 붙어버린 거. 아.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네. 뭐 단계별로 치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에서 4기까지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관절염이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네. 심해지는 거니까 아, 네.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고 네. 기능 제한이랄지 활동 제한도 아, 네. 심해지는 것인데 그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관절염이 단계는 심한데 그 연골이 파열이 겹쳤다랄지 네. 그렇게 되면 더 아프기도 하고 네. 근본적으로는 단계별로 더 심해지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의 그 단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치료법도 또 단계별로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좀 차이가 그렇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1, 2단계는 대부분 관절이 심하지 네. 않은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치료법을 우선 나누는 게 비수술적인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네. 나누는데 1, 2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요법으로 우리가 네. 흔히 알듯이 뭐 이렇게 약 드시고 우선 네, 활동 네, 관리를 잘 네. 하시고 근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니까 네.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찜질도 하고 욕조에 물 담은 것을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이런 네. 집에서 하는 물리치료 하고 네네. 그 단계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네. 약도 드시면서 물리치료도 하면서 더 심해지면 이제 주사도 맞기도 하고 약물 이런 치료. 치료들을 하는 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들이죠. 네.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서 안 되면 이제 네.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음.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수술적인 치료는 관절에 이렇게 네. 관절이 있으면 관절에 이렇게 구멍을 좀 내서 네.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거. 그걸 관절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위를 들여다보는 게 내시경이잖아요. 네네네. 복강경 같은 거, 복강경 네. 수술이라는 게 복강경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이라고 그래서 들어봐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다 네. 봐가지고 또 이제 보면서 다른 기구를 이용 수술하는 거. 이게 관절경 수술이고 가장 네.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것은 막 1, 20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수술이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서 중간 단계의 수술. 네. 이것이 아직은 한 3단계 정도나 2단계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 네. 오다리가 있을 때 오다리가 이제 네. 그 관절 안쪽이 달아지다 보니까 이게 관절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오자처럼 변했다 해서 그렇죠. 오다리라고 하는데 네. 오자처럼 변형되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이렇게 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체중이 이 안쪽으로 쏠려요. 네. 그래서 이 체중을 이렇게 체중 전달선을 이렇게 바꿔주는 네. 수술. 그걸 절골술이라 그래요. 절골술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다리 교정술 이렇게 오다리. 되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시죠? 네.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절골술이요. 네. 그런 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체중이 바깥쪽으로 올라오니까 병이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니까 네. 덜 아프게 되죠. 네. 그러다 충격이 덜하고 네. 이런 수술과 함께 이제 연골 중에서도 그 아주 심하게 패인 곳, 네. 달아진 곳은 연골 재생술을 함께 해주는 수가 있어요. 이런 수술을 미리서 예방적으로 해주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달아져 가지고 이제는 관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네. 그때는 할 수 없이 인공관절 하는 거죠. 인공관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네. 이런 거 다 인공관절 네. 넣는 거거든요. 어.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네.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일까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하니까 노화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약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부터 네. 생기니까 아. 노화 관련이 돼 있는 건 반드시 맞지만은 네. 반드시 그것만은 원인이 아니고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노화와 관련이 돼 네.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취미로 이렇게 등산이랄지 네. 축구 같은 게 충격을 많이 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뭐 운동을 다쳤다랄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연골 손상을 미리서 이제 초래해서 네.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네.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원래 1차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네. 우리가 의학에서 1차성이라고 할 때는 원인을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 미상일 때. 네. 네. 고혈압도 1차성 고혈압 그러면은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네. 원인 불명일 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은 모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마 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 퇴행성 관절염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자가진단법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랄지 네, 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알 수 네.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우선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후반에서 네. 50대 초반에 주로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그 무렵에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증상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나니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막 무릎이 쑤시고 좀 붓고 그러더라. 네. 그래서 이제 좀 아프니까 좀 쉬고 그랬더니 좀 좋아져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어떤 무리할 일이 있어서 봤더니 또 아프고 붓고 그러더라. 네. 이거 퇴행성 관절염 의심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네. 증상이에요. 그것도 무릎 안쪽이 안쪽이 항상 아팠을 안쪽이 때요. 많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의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는 네. 자가진단으로 소개되는 네. 그 오다리 테스트. 네. 그것은 이제 상당히 아까 쭉 얘기 과정에서도 언급이 좀 돼서 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무릎 안쪽이 닳아지게 되면은 그 연골 두께가 이제 얇아지니까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기울어서 네. 오다리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상당히 진행이 됐을 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다리를 가지고 자가진단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늦는 겁니다. 늦었죠. 네. 네, 그래서 나이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에는 무릎이 아프면은 네. 저는 무조건 병원 가서 1차 진단 해보는 네.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조기 진단이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조기 진단을 네. 하면은 오다리 교정술이랄지 연골 지탱술을 해서 네.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증상을 훨씬 감소시켜 주니까 일상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네. 잘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방치해버리면 그걸 놓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막 고생하면서 살다가 다 사라지다가면은 인공관절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더 큰 그래서 수술을 초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래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속담이 있는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하다는 70대 김민영 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혹시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수술 후에는 얼마나 아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수술 방법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제가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인공관절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 관절이 네. 다 닳아져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네. 그 인공관절을 이렇게 끝을 살짝 이게 얇게 잘라내면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정말요? 있잖아요. 네. 예, 각이 져 있는데 이거를 끼울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인공관절의 네. 모양에 맞게 이걸 자르는 거예요. 아,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딱 끼워주는 거예요. 또 밑에 쪽도 마찬가지. 네. 밑에 쪽도 요거는 이제 밑에 쪽은 훨씬 간단하죠. 네.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아, 네. 이것만 커트만 하면 네. 되죠. 그래서 커트해서 요걸 뚫을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네. 뚫어가지고 이 속에다 이렇게 딱 끼워 그렇게 넣어주고 진행되는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고정이 돼 네.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것을 이거 놓고 네. 이거 놓고 요걸 마지막에 끼워 넣어요. 아, 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할 때 중요한 게 아까 오다리 얘기하면 네. 다 축을 얘기했잖아요. 네. 축이 한 중앙을 지나야 네. 좌우로 균등하게 체중이 네, 가니까 한쪽이 닳아지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인공관절 할 때도 정상 다리처럼 네. 이렇게 축을 잘 맞추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한 네. 가운데를 선이 지나가도록 체중선이 그걸 네. 하고 그다음에 균형이 좀 맞을 수 균형이 있도록. 맞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튼튼해야 잘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흔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안 되죠. 어. 그럼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그쵸. 우리 인대 떨어졌을 때 흔들흔들해서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하는 네, 거랑 비슷해요. 네, 네. 튼튼하게 하는 거. 그 인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기도 하고 같은 부위가요. 네. 무릎도 쓸수록 이렇게 수명이 닳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인공관절에도 좀 수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라고 네. 기계라고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인공으로 만든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마모도 되고 네. 달아지고 그러죠.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요 하얀 거 네. 이걸 우리는 베어링이라고 부르고 네. 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같은 종류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게 금속하고 네. 요 폴리에틸렌하고 만날 때 마모가 제일 덜 일어난다 해서 네.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건 달아지면 먼저 이것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달아지게 되고 네. 또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이렇게 뼈를 이 금속을 이렇게 뼈하고 고정을 시키는데 네. 그 고정하고 느슨해진다 할지 네, 네. 이래서 이제
달아지고 해서 이제 재수술하는 수가 생기기는 생겨요. 확실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수명도 연장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원장님께서 그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층이 4, 네. 5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남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여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2배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예, 이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그 네.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원인이 제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남녀가 다른 게 이제 여성 호르몬 네. 관련이지 않겠느냐, 호르몬의 네, 문제가. 호르몬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분들이 좀 골반이 더 이렇게 출산 관련해서 더 네. 넓거든요. 체격에 네. 비해서 네. 체격 대입이 넓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체중 부하에 좀 영향을 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많이 네,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골 파열을 일으킨다랄지 네. 연골에 무리를 준다라는 것도 네.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뭐라고 아.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예방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어서부터 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아. 특히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외상, 네. 이게 다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스포츠 하다가도 다치면은 겉으로 봐서는 아프지 않고 그러더라도 그 연골에 조금씩 이렇게 타박을 줄 네. 수도 있고, 그럼 연골 그 부분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더 달아질 소지가 많이 그렇죠. 있죠. 그런 거랄지, 또 아무래도 체중 비만 같은 것도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네. 젊었을 때 비만이 있는 사람과 나중에 50대 비만 생겨도 다를 수 네. 있죠. 그런 요소들을 젊어서부터 네.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휴식, 또 체중 관리 이런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예. 한번 풀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 연골은 한번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연골은 네, 혈관이 없어요. 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조직이 재생되고 살아나가려면은 네.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모든 조직이 죽습니다. 네.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많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좀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요즘 연골 재생수술 많이 한다던데 네. 그건 수술로서 하는 것이고 네. 자연적으로 두면은 재생은 아, 절대 안 된다. 네. 아까 말한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한 90년대 초반쯤 네. 해서 연골 재생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수술로서 재생하는 수술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네. 자연적으로는.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어디에도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무릎에가 가장 많이 생긴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무릎, 네. 그다음에 둘째는 척추, 척추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손가락의 끝털이 많이, 그래요? 손가락 끝마디. 네. 네. 손 끝마디에 많이 생겨요. 아.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네. 그다음에 발목, 음. 이런 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애매한데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라고 봐야 왜 될까요? 그러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네. 날씨가 굳으면은 네. 쑤시다, 이거 네.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쑤신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다, 그런 네. 뜻이고, 제 대답은 네, 그런 네, 네, 뜻이고,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저기압이 되면은, 네. 관절이 저기압이 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올라 압력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면은 네. 염증이 생겼을 때 아무도 움직이면은 그 염증이 생기는 그 부분에 압박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염증이 생겼을 때는 다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쑤신다 싶으신 게 다 이유가 있긴 했던 있습니다. 거네요.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녁에 되면 항상 더 아파져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아니지만 관련은 있다. 네, 그리고 관절염 말씀하신 있으면 거죠. 비 올 때는 쑤신다. 이렇게 보면 네,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에서 뚝소리가 나면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건강관절염을 항상 받는, 네. 마지막에 받는 질문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상이 없느냐라는 음, 질문인데 네. 이상 없는 거예요. 되게. 오. 대개는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우리 뼈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모서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네. 모서리들 이렇게 네. 각진 데가 나오면 그쪽으로
힘줄들이 지나. 네. 힘줄이 지나가면서 튕기는 거예요. 아. 그런 소리들이 대부분. 네. 물론 이제 속에 이런 연골들이 찢어져 가지고 네. 그 연골들이 찢은 조각들이 꼬이면서 네네네. 나는 소리는 그럴 때는 통증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네. 통증이 없이 나는 것은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네. 통증이 있으면서 나는 것은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괜찮습니다. 관절염인가 걱정했었거든요. 걱정 안 해도 그렇진 됩니다. 않은 괜찮습니다. 네, 고민 해결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전이라고 하면은 네. 유전이 인자에 의해서 대대로 쭉쭉쭉 이렇게 네. 유전이 돼서 병이 생기는 걸 유전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거는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력이다. 네. 부모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자녀한테서 그거를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 높다. 네. 그래서 부모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자녀한테 네. 생길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모가 폐가 안 좋거나 유장이 안 좋으면은 네. 자녀분도 그 부분이 좀 덜 좋은 거나 네. 비슷하죠.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보다는 가족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오해와 진실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끝으로 우리 헬스톡톡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만나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일찍 진단을 해서 좀 일찍 치료를 했더라면 훨씬 더 이렇게 큰 수술하지 않고도 네. 좋은 결과를 낼 텐데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모든 병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40대 후반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렇게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은 꼭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할지 뭐 MRI든 정밀 진단을 해서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진단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령화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무릎 관절염은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 예방법과 치료법으로 더 건강하고 알찬 삶을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헬스톡톡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헬스톡톡.